지금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푸틴이 심정지 이후에 다시 부활을 했다. 라고 하면서 뭐 이게 되게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푸틴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국제 정서에 큰 정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는 또 근데 혹시 푸틴이 대단하긴 한 게 예. 용어 선택이 네. 회복도 아니고 부활이에요. 이건 뭔가 다들 푸틴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이미 약간 종교적인 인식하고 느낌이잖아요. 있다. 부활이라고 한다면 야. 네. 예.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잉글랜드 언론이었었죠. 네. 영국 언론 한 군데에서 타블로이드지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이 푸틴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다시 뭐 부활했다. 부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무래도 잉글랜드 쪽 언론은 축구 쪽이 많이 다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이후에 후속 보도들을 봅니다. 어. 과연 이 이후에 뭐 영국 쪽에서 정론지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가디언이나 어. 타임즈라거나 예.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는지를 보는데 그런 건 안 나왔죠. 그럼 뭐 나오고요. 썬 뭐 미러 이런 데예요? 익스프레스인가 뭐 그런 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CNN이나 뭐 이런 데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는 제네럴 SBR이라는 텔레그램 계정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근거를 명확하게 대질 않아요. 아, 그냥 그 출처 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음모론 확산하기에 딱 좋은 방법. 아. 그렇죠. 뭔가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이런 음모론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세 분은 실제 푸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아니 박사님을 제일 처음에 여쭤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갈까요? 정론이기 때문에 아, 무슨 일단 말씀. BBC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써니 한번 하고 지금 더 썬. 두 분 초면이시잖아요. 네네. 박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 더 썬을 아니, 거쳐서 아니. 예, 미러 거쳐가지고 이제 BBC로 가야죠. 그럼 저부터 예, 예. 그 한국 언론으로 갈까요? 말씀하시죠. 네, 한국 유사 언론 스타일로. 예, 예. 네, 예. 사망했다. 푸틴이 네, 저는 정말 진짜 제대로 해볼까요? 예, 예. 사망 후에 진짜 부활했다. 진짜 부활. 이런 건 맨인 블랙에 나오는 수준인데. 아, 예, 예. 네, 푸틴이 지금 사망도 아니고 네, 생존도 아니고 예, 이 쓰러져 있는 채로 네. 어딘가에 지금 즉 치료 치료 중건 아니나 활동 불가한 상황에서 뭔가 지금 언론을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추정. 굉장히 타블로이드 같죠. 예. 근데 그럴 것 같다라고 김태균 교수님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박사님은 이 상황을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한 아닐 가능성 75%, 일 가능성 25% 예. 정도인데 솔직히 조금 뭐랄까 왠지 이번엔 조금 예감 이상해서 어. 10% 추가해서 35%. 아,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진짜일 거예요. 가능성 예. 35%. 굉장히 높네요, 이 정도면. 아니요, 저기 아, 비올 낮은 확률 35% 이게 아니라요. 25%나 35%. 사실 뭐 이렇게 좀 50 미치면 약간 맞아. 적은 비한 느낌이잖아요. 방울도 안 떨어져. 네. 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갑작스러운 심정지라고 그러면 뭐 건강 이상이라거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숙적이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암살 시도. 네, 그런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이런 찌라시를 일부러 보냈을 가능성은 없어? 푸틴 측에서 그게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이게 푸틴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좀 특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상 시나리오가 많더라고요. 저는 푸틴이 일반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푸틴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여요. 네. 그냥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라 관상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걱정이 많아 많아 보인다. 교수님한테 관상. 네. 갑자기 말문이 많아. 예. 그러니까 푸틴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이는 게 뭐 경호원들한테도 동선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개인컵 들고 다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불안을 유발한 요인은 100% 스트레스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역 체계를 그대로 건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한 지 600일 넘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내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심정지까지 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푸틴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도 되게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건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도 있을 만한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일 네. 거는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때의 상황, 음모론이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정말 푸틴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게 사망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보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이후에 러시아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큰 거죠. 모든 뭐 독재 체제가 그렇지만 러시아도 엄연히 법도 있고 국가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뭐 유고시에 누가 계승한다 이런 질서 체제가 있겠죠. 아, 그러나 실제로 이 독재 체제라는 건 2인자를 계승을 안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어떤 법적인 형태가 나오든 결국 집단 지도 체제처럼 돼요. 스탈린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뭐 베리아, 후르시초프, 뭐 외무부 장관 다 줄 서서 하다가 자기들끼리 난 이렇게 되면서 승부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당장 뭐는 안 한다. 전쟁은 또 이렇게는 못 끝내죠. 어. 휴전 철수를 하려면 또 협약도 필요하고 예. 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집단 체제가 되면 전쟁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없다. 첫째는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권력 투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링에서 권투시합을 하는데 누가 총 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죠.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총 들고 있냐? 전쟁하는 애들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일단 저걸 내려놔야 돼요. 음. 두 번째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군부가 분열하게 돼 있고 음. 군부가 힘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일단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니까. 네. 그러면 당장 이제 군부를 억제해야 됩니다. 푸틴이라는 힘이 사라졌으면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평화 시에는 서열이 높지만 이 상황에서는 군부가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계속했을 때 또 하나 문제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군부도 줄을 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안 되는 이유가 러시아군이 협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앞에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된 상태에서 네. 정치가 되면 서로 믿을 수 없게 되고 아. 이건 거대한 이제 사고로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집권하는 사람이 더더욱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 내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푸틴 때문에 참고 있지 죽은 사람이 몇입니까? 네. 그러면 당장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 제재 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휴전을 또는 철군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돼서 전쟁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런 열망이 가득하니까 그걸 노리고 타블로이드에 뿌리지 않을까. 뭐 제가 쓰러졌다고 런던에서 아무리 뿌려봤자 네. 뭐 팔리겠습니까? 이게 푸틴이 쓰러졌다 그러면 사실 팔리죠. 안 팔려. 푸틴이 팔린 그럼 팔리죠. 팔리죠. 네. 저는 안 팔리지. 안 팔리죠. 안 팔린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니까. 예. 진솔한 방송 해야죠.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는 우크라이나전은 현재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주변국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근처 대한민국, 중국, 일본 정도로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유럽이랑 미국 쪽을 봐야 되는데 미국, 유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멈추는 상태, 이 전쟁이 휴전 혹은 철군 상황이 되면 이건 지금까지로 봤을 때 승패를 나눌 수 없으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애매한 상황으로 멈추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러시아 쪽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유럽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런데 지금 예. 그래도 이 개전 전에 비해 가지고는 점령지가 조금이라도 는 상태 아닌가요, 러시아가? 조금 확장을 한 상태로 알는데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계, 지금 상태로 끝낸다면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이기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확장을 한 거 아니냐. 철군을 요구하겠죠. 그것도 포기하고 빠져라. 가요. 그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고야 제재를 풀겠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쪽의 지원을
해야됨으로 인해서 생겼던 뭐 유럽이나 미국의 정세도 아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내년에 있는 대선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이 푸틴 같은 독재자는 네. 외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악랄하게 뭐 그리고 인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런 독재자가 그 완전히 꽉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가 풀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혼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그쵸. 없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어쨌거나 푸틴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도 억제되고 있고 짜증은 나지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푸틴이 실각하는 걸 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박사님 말씀처럼 철군하겠죠. 예.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어떤 군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 핵무기를 처리할 방법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네. 갑자기 실각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연 원할까?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미국이나 유럽도 조금 당혹스러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지금 궁금한 게 좀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핵무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정상이 어디 해외 갈 때도 뭐 핵가방을 들고 간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최종 결제에서 최종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넓은 그 영토에 어딘가에 핵이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을 텐데 푸틴이 누르지 않으면 누구도 발사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건가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게? 완전 그 푸틴이 원맨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른 경쟁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자가 독단적으로 푸틴의 의사와 달리 핵을 발사할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 전에 중국 갈 때 시진핑 만나러 갈 때 핵가방 들고 갔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네. 약간 그 위력과시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시진핑한테 예. 속된 말로 약간 쭈글스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나는 속되네요. 예. 그 쭈글미, 네, 쭈글쭈글. 속되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핵가방을 일부러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 방송 화면에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는 푸틴이 야 니네 지금 나 무시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를 보여준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뭔가 지금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네. 보여주기 위한 위력과시를 한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급작스러운 변동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도 영 마뜩찮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푸틴은 시진핑한테 좀 쭈글거리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여기에 엮여서 나왔던 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멈추면 오히려 시진핑이 본인도 멈춘다거나 아니면 혹은 그럼 내가 이 타이밍인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들 우려를 하시죠. 지금 네.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태도 벌어지고 나니까 결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기분 나쁜 시절도 있었지만 대신에 이런 전쟁들이 안 나고 미국의 뜻이든 누구의 뜻이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던 시대였는데 슈퍼파워니까. 예, 이제는 한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면 그야말로 이제 미국은 여력이 다 한다. 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무기 구조라든가 이런 비축량이 정말 그 슈퍼파워가 예. 재래식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뭐 그냥 작은 나라 부수듯이 가볍게 부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 전쟁 참전했을 때 예전에 30만 명 넘는 병력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년, 3년을 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도 단독으로는 이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은 알 거란 말이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냥 봤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분쟁이 나거나 러시아나 북한과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전에는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섣불리 중국도 대만을 쉽사리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를 제어할 수 없다. 예. 그러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냐라는 추측은 반대로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기 힘들다라는 결론도 같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양안 문제 관련해서는 좀 계속 갖고 있던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느냐 또는 한다면 언제냐 뭐 가능성이 얼마냐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 중국이 침공을 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참전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쿼드니 이렇게 되면 일본, 그러니까 호주 이런 필리핀, 말레이시아 협력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대만을 침공하는 게 하나의 중국을 찾겠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굳이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대만 해협을 중국이 장악하면 지금 이 동남아나 한국, 일본 쪽에 해상 보급로가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돼요. 다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 바다 우리가 챙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영입상상 그럴 수 있는데 국제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좀 공회로 놔둬야지 니네가 가져가면 되냐? 이런 문제가 이게 생명줄 선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제가 중국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면 시진핑. 예, 제가 시진핑으로 빙의를 해서 한번 손진핑.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 아유 치면은 금방 이길 것 같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할 게 예상이 된다면 또는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쉽사리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예, 오히려 못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정말 먹으려면 조용히 먹지.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대놓고. 이것도 하고 뭐 상륙 훈련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는 오히려 정말 침공할 생각 그걸 결행할 의사까지는 없기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선전하는 형태의 그림은 네. 뭐 이래저래 좋지 않을 가능성, 리스크도 많이 크니까. 정말 먹을 거면은 후딱 확 먹어야죠. 예, 순간 기습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손변님의 해석 그리고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대전은 단독으로 그렇게 대만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리고 또 확률도 적고 미국이 참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설사 뭔가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이라고 감안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음모론을 펼친 거라면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질문은 왜 지금 타이밍이지? 혹은 왜 푸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던졌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법한데 일단 배제해야 되는 게 그냥 장난, 뭐 오보 뭐 이런 거 빼고 그건 빼죠. 빼고 이제 음모론 정말 말 정말 그대로 음모론, 누군가의 있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음모론이다. 네. 그런 거라면 지금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 푸틴 건강 이상설에 이 정도 대한민국에서 마약 연예인 이슈가 터지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도대체 어디서 그런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역시 그런 거 배제하고 저쪽 입장에서 왜 갑자기 약간 뜬금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음모론이라면 나왔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이득을 봤을 때 음모론을 이렇게 펼치는 거 아닌가요? 그 음모론이 나오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푸틴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음모론이 나왔을 때 이득을 볼 만한 사람. 방송국이죠. 그거는 일단 맞죠. 사피 라이브의 그 단골 손님 푸틴. 푸틴. 그리고 그 만약에 익스프레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였다면 클릭 수나 판매 부수는 확실하죠. 뭐 그냥 단순하게 1번 그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을 던질 때 이게 시장에서 먹혀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먹혀야 된다는 건 좀 푸틴한테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꼭 푸틴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러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이 터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대만 걱정하고 이러다가 온 세계가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확전되는 거 아니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탁 한 방으로 던져주는 게 푸틴이 쓰러졌다. 그럼 이제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거죠. 좀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의 이유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지금보다 1000배는 강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혹은 뭐 우주 무슨 이상한 무기를 만들었다. 뭐 전 세계 마음먹은 데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안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전쟁의 불안이 제일 확 내려앉을 수 있는 게
푸틴의 건강 이상. 푸틴 형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따지면 거의 지금 약간 전 세계의 불안감과 전쟁 위기는 숙주가 푸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계속 푸틴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사진까지 막 나온 거고. 어찌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이야기는 음모론보다는 희망, 그렇죠. 기대,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기대의 표출이 아니냐 네. 싶은데 아니 원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고 필요가 발명 네. 병원이고. 정말 진짜 찐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리얼 음모론. 제가 10여 년 전에 실제로 접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 국내에서 접한 예. 이야기인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출장을 이제 네. 갑니다. 어. 가는데 직원들한테 갔다 온다 잘 있어라 라고 하고 잘 회사 잘 하고 공항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해외 출장 네. 가는데 그게 페이크였습니다. 네? 다시 그날 오후 5시에 회사로 돌아와서 뭐야? 직원들의 근태를 체크한 거죠. 아. 혹시 지금 이것도 푸틴이 근태를 체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서 딱 누가 갔다가 우리 편이고 누가 지금 야 나 쓰러졌다고 하니까는 어디서 좋아하는 애들 찾아. 만나서 뭐 접선하고 야 미 대사관 연락하고 뭐 이거 누구냐? 아.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푸틴의 고도의 전략 아닌가? 옛날에 사극에서 많이 봤던 느낌이 오. 어디에서요? 사극. 사극에서. 예, 사극에서요. 이게 예. 서양 어떤 TV 시리즈에서 본인이 일부러 본인이 이제 죽었다고 부고를 띄운 다음에 그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을 그쵸. 몰래 보면서 이놈 안 와? 어. 와? 너 조의금 예, 예. 얼마 해? 막 이런 예. 거를 보는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예. 나거든요. 약간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음모론의 스타트는 푸틴 자체인 거네요. 그렇죠. 푸틴이 이제 충성심을 어. 체크해서 인사에 활용하기 위한 이런 자작극 아니냐? 진짜 적을 골라낸다. 네네. 내부의 적을 골라내자. 이거 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되게 아니야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 회사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누군가 잡아내고 뭐 했을 수도 당장은? 있고, 예. 아니면 그분이 누군가를 노렸을 수도 있어요. 타겟이 있구나. 그런데 그 뒤에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방법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푸틴이 이 방법을 썼다면 예. 진짜라면 예. 이건 또한 푸틴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그만큼 불안하다. 그렇게라도 나를 노리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만약에 나의 보스라는 사람이 신뢰를 잃을 만큼의 이런 페이크를 통해서 네. 이 그룹을 장악하려고 그러면 신뢰도는 바닥을 치겠네요. 신뢰도는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신뢰가 없는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잡아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서로 투서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종류지만 파파라치 제도가 되게 항상 그 쉬운 싸움을 하기 위한 그 되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왜 카파라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누구를 항상 감시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거는 살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푸틴이 본인의 어떤 그 숙적을 골라내기 위해서 손변님 말씀대로 자작극을 했다면 거긴 이미 러시아는 사실상 완전히 그 힘을 다 잃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교수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심리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때 그 방법 효과는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거 마지막 수법이라는 게 드러나는 방법을 쓰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한 가지 효과는 없지만 10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그룹은 볼장 다 봤다. 네. 그리고 그러면 바로 푸틴을 노리고 정적이 네. 제거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네. 이거 끝났구나.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푸틴의 장악력이 떨어졌다. 야,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나리오를 써봤고, 그 다음에 이게 음모론이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둘 다 지금 상태는 러시아 내부적으로 다 좋을 게 없는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로만 자꾸 맞아요. 전해지죠. 네. 이게 근데 일단 현재 사실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후 후속 보도도 좀 없기 때문에 확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뭔가 다음 스텝이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이 이슈가 되고 어떤 예. 나라에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우리 뭐 네, 경기가 네, 어려워진다라거나 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유탄이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체크하려고 던진 걸까요? 언론에서? 오히려 클릭 전 세계 클릭 수. 음모론이 하나를 더. 음모론이. 근데 저희가 이거 녹화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푸틴 정도 되는 뭐 스트롱맨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셀럽이든 뭐 혹은 범죄자든 이 사망설이나 생존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결국엔 처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걸 클릭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도 조이팔은 관 위에 누워있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뿌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제는 살아있는데 측근들이 조이팔이 사망했다라는 걸 그 페이크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찍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여러분 아실만한 웨스트사이드 힙합의 대표주자 투팍 웨스트사이드도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치 지도자의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게라운님 말씀대로 음모론이 음모론을 낳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 어쨌든 핫한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히틀러도 아직 살아있을지. 그 얘기도 저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푸틴 얘기를 해봤는데, 요거는 추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쓴 시나리오 이외에 어떤 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푸틴의 어떤 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푸틴 건강은 정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 거기다 프리고진 사건도 났고 지금 주변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업무 때문에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커요. 그렇죠. 그건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훈련 스트레스는 별로 안 크죠. 맞아요, 네. 보통 선우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자대에서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푸틴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다. 네. 지금 현재 중동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이런 침공과 전쟁이 길게 이어지다 보면 그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내려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아까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하는 건 혹시나 확전되는 거 아니야? 중동 전쟁으로 확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뭐 미국도 신경이 쓰일 거고, 당연히 뭐 푸틴, 시진핑 다 신경이 쓰일 텐데,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제가 참 그 질문을 여의도에서 정말 많이 그쵸?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같은 중동전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전쟁은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집트는 전쟁할 마음이 없고 요르단도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시리아는 전쟁할 능력이 없고, 예. 레바논도 레바논은 지금 이게 거의 분열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25% 30% 정도 집권하고 있는데, 네. 요즘 옛날 치고는 거의 군벌이거든요. 근데 원래 군벌들 특징이 하늘에 총만 쏴도 전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상태로 정도 뭐 이렇게 뭐 대포 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같이 들어간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수위 조절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이스라엘 자극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정말 쳐들어오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격퇴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레바논 상황은 여러 개의 군벌들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피해를 봅니다. 어젠가 이스라엘에서 또 요즘처럼 전쟁을 말로 하는 건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 레바논 없애버릴 수 있다. 이스라엘 이런 것까지 했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 나는 거네요. 레바논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그래서 나 정말 살다가 이렇게 말로 하는 전쟁 처음 보는데, 이 배경이 서로 지금 전면전은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쟁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그렇죠. 10%의 가능성은 늘 놔둬야 되는데, 저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봤을 땐 이렇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생겨도 기준을 잡아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상으로 합리적으로 봐서는 이렇다. 이란도 지금 계속 떠들고 있지만 이란이 시리아 건너서 그 이스라엘까지 군대를
파견은 하지만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죠. 그 보급 유지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드론을 준다거나 자금 지원 같은 거 할 수는 있고 말로는 이제 갑자기 그 미국, 소련, 중국하고 동급이 된 것처럼 니들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지금 세계 스피커의 하나가 됐어요. 네. 지금 말 몇 개 포인트가 있잖아요. 푸틴 한마디 하고 미국 한마디 하고 네. 거의 껴 있거든요. 나도 한마디 한다. 네, 그래서 지금 그 4인방에 껴 있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힘들죠. 아직 거기 낄 때는 아니다. 이란이 정규전을 해본 지가 옛날 85년인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없어요. 그럼 40년 전인데 거의. 네, 그때도 이라크를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어요. 양쪽이 거의 네. 비슷한 전력으로 소모전을 했거든요. 저도 뭐 아주 어릴 때입니다만 교차 상태에서 서로 원거리에서 그냥 맞아요, 포 쓰고 맞아요. 그렇게 몇 년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가긴 했는데 처음에 잠깐 붙고는 뭐 어떻게 발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란군도 사실은 국내군, 그러니까 참 어려운 표현인데 국내 치안 용 군대지 밖에 나갔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전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스펙상 전력은 지금도 10대 1인데 예.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여기서 실전 능력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완전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뭐 러시아는 종이호랑이 군대 아니었잖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하고 이란군하고 어디가 더 훈련을 많이 받고 셀까요? 러시아겠죠. 그러면 이란이 과연 시리아를 건너가서 거기까지 할 것인가? 하겠느냐?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가정입니다만 아주 희박한 가능성입니다만 정말 이란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시리아가 길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명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시리아가 과연 그런 경우에 내줍니까? 지금 시리아는 정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 통보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지금 러시아 군대 들어와 있고 뭐 용병 들어와 있고 이란 것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이 정규군을 보내는 건 사실 뭐 거리도 있고 네. 국제 정책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민병대하고 예. 시리아에도 이란 민병대가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저기 있는 민병대들을 부축해서 좀 모아줘서 이렇게 하기. 국지전을 좀 하면 자기네들의 체면은 서니까. 그 정도로 나는 이 이슬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액션 싶어요. 용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용어 표현을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국지전이라고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테러, 약간 예. 괴롭히기, 요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잽하고 펀치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전의 형태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괴롭히고 국지전 도발하고 이런 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정말 반격해 들어와서 네. 한 번 붙게 되는 수준은 굉장히 몸을 사릴 것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잖아요. 그거는 국지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런 형태와 그런 규모라면? 도발이라고 도발. 예. 국지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국도. 보통 이제 국지 도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지전도 이게 정규 부대를 동원한 어느 정도의 네, 네.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용어 갖고 정리할 건 아니고 예. 대강 이렇게 할 건데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하다가 터지면 약간 뭐 갑자기 뭐 날아가고 네. 군대 출동할 돌발 상황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항상. 그쵸. 그런데 큰 원칙상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위에 푸틴 얘기도 그렇고 방금 전에 확정 가능성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뭐 레바논, 이란 다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 본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튀는 걸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확전 이런 걸 다들 안 바라는 것 같아요. 뭐 푸틴도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부로 보나 유럽 미국으로 보나 이들도 별로 썩 뭐 달갑지 않은 상태고 확전이 됐을 때 그게 어떤 나라든 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도 굳이 이거를 전면전으로 갔다가 본인들 피 보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이런 교착 상태로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마스도 바라지 않을 거고 기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지난번 중동 전쟁 때 항상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쟁의 빌미인데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을 빌미로 뺏었죠. 특히 1차 중동전 때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분리 독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주변국이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패배한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자치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서한 지구는 요르단 영이 됐고 예. 가자 지구는 이집트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중동전에서 나라를 뺏긴 사람은 팔레스타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95년 자치령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자치가 성립된 다음에도 팔레스타인이 혼돈에 빠지는 네. 게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팔레스타인이 그때 차라리 국가로 설립했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80년 동안 주변 아랍국은 팔레스타인한테 영토를 떼준 적도 예. 없고 해준 게 없어요. 어. 지금도 이집트는 거기서 해결해라. 들어오지 말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떤 이 이스라엘을 압박용으로 아랍의 분위기를 이용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나 동맹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국내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거기 있는 일종의 극렬 분자들이 이집트로 와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할까봐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가 먼저예요. 항상. 그리고 그때 이집트가 침공한 이유도 무슨 이게 명분은 되게 좋았죠. 그렇지만 국내 정치를 감안하지 않은 일은 항상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고 그렇습니다.